자, 118조 보겠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근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이란 말은요. 대리권의 범위가 알쏭달쏭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그 임의 대리인은 다음 각호라고 돼 있죠. 이 각호가 요 조문에는 요걸 호라 그래요. 요거 호. 1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걸 호라고 합니다. 요 각호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존 행위하고요. 이용 행위하고요. 요 계량 행위를 합쳐서 관리 행위라고 합니다. 관리 행위. 무슨 행위라고 한다고요? 관리 행위. 이 위에 건 또 왜 나왔을까? 희한하죠? 에이 참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보자. 아 됐다. 재밌죠? 야 이게 이렇구나. 이 전자칠판에 대해서 수능 강의하는 사람들은 아주 익숙할 텐데 그죠? 자 다시 한번요. 118조에서 보존 이용 계량 행위라고 되어 있죠? 이 보존 이용 계량 행위를 합쳐가지고 관리 행위라고 부릅니다. 이 관리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이 처분 행위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못한다. 그 다음에 이 관리 행위를 쪼개가지고 보존 행위는 아무런 제한이 없죠. 그냥 보존 행위라고 해놨죠. 근데 문제는 이용 계량. 이용 계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계량을. 그럼 바꾸면 물건의 권리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이용 계량. 이건 못한다는 거죠. 결국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처분 행위는 당연히 못하고 두 번째 관리 행위 중에서 성질을 변경시키는 이용 계량 행위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118조와 관련해서 이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올까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거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와 관련해서 조문을 다시 한번 해설하면 대리권의 범위, 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당연히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문제는 부동산 같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금을 준단 말이죠. 이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리권의 범위예요. 두 번째로 그 범위가 분명한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의 문제가 있고 그게 118조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보존 이용 계량 행위를 묶어서 뭐라 한다? 관리 행위. 반대되는 게 뭐다? 처분 행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못 한다 이렇게 되겠죠. 처분 행위는 못 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보존 행위 대표적인 게 본인의 가옥을 수선하는 행위. 본인의 부동산이 미등기야. 보존 등기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보존 행위가 됩니다. 반면에 이용 행위는 뭐예요?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임대해서 차익을 받는 거 이런 거죠. 계량이란 건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예요. 가액을 증가. 이걸 합쳐서 관리라고 합니다. 이때 118조에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 이용 계량 행위는 일정 범위 내 이렇게 되죠. 물론 처분 행위는 못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118조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때를 대비하여 보충적으로 118조를 만들어 놨다. 일단 119조 각자대리라고 되어 있죠. 이 각자대리는 대리인이 여럿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A 토지를 을에게도 팔아달라, 병에게도 팔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2명이야. 이때 원칙이 각자가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갑을 대리해서 정하고 매매 계약할 수 있고, 병은 갑을 대리해서 무하고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각자 대리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두면 을은 병과 매매, 정과 매매, 병은 무와 매매해서 이중 매매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단서에서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라고 해놨죠. 다른 정한 바가 뭐예요? 공동으로 해라 이런 데죠. 공동으로. 단독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놨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각자가 아니라 공동으로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리인이 여럿 있을 때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를 하도록 하고 있더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이 각자 대리, 예외가 공동 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4조가 느닷없이 나왔어요. 중간에 있는 지금 119조 있고요. 120조, 121조, 122조, 123조. 요거는 조금 다른 대리와 관련된 조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대리와 관해서 119조에서 연결되는 게 124조입니다. 이거 먼저 보는 거예요. 자, 124조는 이렇게 돼 있죠. 자기계약 쌍방들의 원칙적 금지라고 조문을 봅니다.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라고 에이 참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에 관해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자기와 법률 행위 하는 거 이게 자기 계약이에요. 즉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을이 자신과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이게 자기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쌍방을 대리라고 돼 있죠. 이게 쌍방 대리예요. 매도인 갑의 대리인이 을이고요. 매수인 병의 대리인도 을이에요. 그래서 을이 또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럼 자기 계약이 됐든 쌍방 대리가 됐든 공통적으로 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놓은 거예요. 다만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못한다 그랬으니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허락을 하면 이런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채무이행은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채무이행이 뭘까요? 돈 갚는 거. 예를 들어서 갑이 사채알선업자 병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사채업자. 갑이 채무자고 병이 사채업자야. 그런데 중간에 사채알선업자가 껴있어요. 이 사채알선업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사채업자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우리 대법원이. 다시 말해서 쌍방 대리인이에요. 채무자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사채업자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이 돈을 갚아. 채무이행. 돈 갚는 거예요. 변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갚는 경우 사채알선업자에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채알선업자가 몸을 감추고 있어. 숨기고 있어. 그래서 사채업자가 사채알선업자에게 변제를 해. 그럼 사채알선업자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병한테 갖다 주겠죠. 결국 채무자가 사채알선업자에게 변제한다는 것은 쌍방 대리의 형태로 변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이지. 결국
자기약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 본인이 허락을 하거나 채무의 이행, 즉 변제는 자기계약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쌍방대리 형태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이 중에서 채무 이행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 돈을 빌린 차주, 채무자가 돈을 빌렸어요. 차주라고도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대주 에게 직접 갚지 않고 중간에 있는 사채 알선업자, 이 사채 알선업자는 돈을 빌린 차주, 채무자의 대리인, 앤드 대주, 사채업자의 대리인, 쌍방 대리인 이렇게 변제를 하더라도 유효한 변제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4조의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조문을 봐주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자기약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외를 보세요. 사채 알선업자는 대법원에 의하면 차주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대주의 대리인이죠. 그 다음에 사채 알선업자는 차주와 대주의 쌍방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대리인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때 차주가 대주한테 직접 변제를 하지 않고 사채 알선업자에게 채무를 변제했을 때 이 쌍방 대리에 의한 변제죠. 하지만 유효한 변제다. 124조를 근거로 유효한 변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119조와 124조 확인하시고요. 자, 127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127조는 대리권 소멸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 대리권 소멸 사유가 두 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27조와 128조. 이 중에서 127조는요. 자꾸 이렇게 오래 누르고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127조는 임의대리 법정들의 공통된 소멸사입니다. 임의대리권이든 법정대리권이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와 대리인이 사망 성년 후견에 계시 파산한 경우 이렇게 돼요. 자, 앞머리 따서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본인 사망, 본사,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에 계시 파산, 그래서 본사, 대사성파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 사유죠. 이렇게 돼 있잖아. 본인의 성년 후견에 계시나 본인의 파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년 후견에 계시가 되거나 파산한 경우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란 말이죠.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본인 사망 성년 후견에 계시 파산한 대리권 소멸 사유다. 근데 분명히 117조에서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 사유란 말이죠. 파산이나 성년 후견에 계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란 말이죠. 조심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대리인은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에 계시가 되거나 파산한 경우인데 성년 후견 말고요. 한정 후견에 계시된 경우. 이거 당연히 대리권 소멸사가 아니죠. 조문에서 성년 후견에 계시만 대리권 소멸 사유로 규정을 해놨으니까. 자, 여기서 성년 후견에 계시는 뭐고 한정 후견에 계시는 뭐냐? 이건 당연히 용어. 제가 밴드나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자료. 그거 확인하세요. 용어가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용어 몰라서 이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용어로 설명해 놓은 게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따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27조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 잊지 마세요. 암기하셔야 돼요. 본사, 대사성파. 특히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사유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128조는 임의대리의 종료라고 임의대리권 특이한 소멸사유입니다. 자, 여기서 임의대리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소유된 걸 말합니다. 여기서 법률 행위는 본인의 수권 행위를 말하고요. 본인의 수권 행위가 뭐냐? 계속 말씀드렸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게 수권 행위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하여 소유된 대리권이란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생겼다 라는 뜻이고 결국 임의대리권 이런 뜻입니다. 임의대리권. 이때 임의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110
127조. 이게 전조가 127조죠. 127조가 뭐가 있었어요? 본사. 글씨가 좀 이상해요. 대사성파. 외에 두 가지 추가. 그거 외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이걸 통해서 소멸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 이게 수권행위죠. and 수수료 지급 계약. 이 계약을 따로 한 경우. 땅을 잘 팔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계약을 한 경우. 이게 원인관계예요. 이 원인관계가 쪽나면 대리권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 이게 수권행위죠. 그걸 철회해. 야, 하지 마. 이렇게. 그거 했을 때도 대리권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127조는 임의대리 법정들의 공통된 소멸 사유를 말하는 거고, 128조는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를 말하는데, 127조와 128조는 조문만 좀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0조가 나왔어요. 이 120조부터는 복인권이라고 해서 복대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상 복대리가 뭔지는 규정이 안 돼 있어. 복대리는 뭐냐 하면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대리인이죠. 을이 또 병한테 부탁을 해요.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팔아달라고 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 또다시 병한테 갑소유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병이 A 토지를 매각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 병은요, 갑소유 땅을 팔았기 때문에 갑의 대리인이에요. 갑의 대리인. 단 갑의 부탁을 받은 게 아니라 을의 부탁을 받은 거예요. 이런 애들을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걸 복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리, 복대리 뜻이 뭐가 돼 있어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선임을 한 본인의 대리인이 되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부탁을 받은 본인의 대리인이야. 갑이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을이 다시 병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병은 을의 부탁을 받아 갑소유 땅을 매각을 하니까 대리인이 선임을 한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대리인은 어떤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를 따로 규정해 놓은 거야. 그 중에서 120조는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죠. 대리권이 법률행위에서 부여된 경우. 자, 여기서 법률행위는 뭘 말할까요? 임의 대리를 말하겠죠. 128조하고 똑같이. 아이고. 임의 대리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임의 대리인데, 이 법률행위는 수권행위를 말하는 거죠. 수권행위. 본인의 수권행위. 그래서 대리권이 수권행위에서 부여됐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임의 대리가 되는 거죠. 임의 대리. 아이고야. 임의 대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권이 법률행위에서 부여된 경우는 임의 대리를 말하고, 그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을에게 일을 믿고 맡겼으니까. 다만 본인이 승낙을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결국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는 복대리를 선임 못하는 거예요. 다만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임의 대리인이. 그 다음 121조는 이렇게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자,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임의 대리. 을이 또다시 병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병의 매각 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을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어떤 책임을 지냐? 선임을 잘못함으로써, 감독을 잘못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그럴 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이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병의 행위로 갑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을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을이 선임을 잘못하거나 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선임하거나 그것 때문에 또는 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럴 때만 책임을 진다. 그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즉 선임 또는 감독의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121조 1항의 뜻이야. 두 번째, 을이 병을 선임할 때 갑이 병을 지명하는 경우예요. 지명. 을이 갑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왔어요. 복대는 선임해도 되니? 그랬더니 갑이 되긴 되는데 내가 지명한 애를 선임해. 이렇게 되죠. 조심하세요. 본인은 지명만 하고요. 선임은 을이 하는 거예요. 이 경우. 그럴 때에는 을의 책임이 감면이 됩니다. 어떻게 감면이 되느냐?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갑이 지명한 사람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또는 불성실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사실을 대리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해임을 게을리하거나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지명을 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하지 않거나 또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한데 대리인이 모르고 있거나 또는 그 사실을 대리인이 아는데 통지 또는 해임을 했거나 그럼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결국 부적임 또는 불성실하고 and 그걸 대리인이 알고 있고 and 해임 또는 통지하지 않은 경우 딱 이런 경우에만 임의대리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21조 1항과 2항의 취지입니다. 자, 반면에 122조는 그냥 다이렉트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해놓고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그 책임이란 무과실 책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의 부모인 법정 대리인이 아무 이유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임의대리와는 달리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복대리인 행위로 미성년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부모는 그냥 무조건 책임을 져라 이런 뜻이에요. 즉 무지한 책임을 지는 대신 아무 이유 없이도 선임할 수 있도록 선임의 자유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다만 임의대리인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했을 때는 임의대리인과 똑같은 책임, 즉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만 지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 있다라는 말은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자의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도 복대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대신에 그 복대리인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무조건 책임지는 걸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단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했을 때 무조건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전조 즉 121조 1항에 정한 책임이라고 되죠. 121조 1항에 정한 책임이 뭐예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죠. 이것만 지도록 책임을 감경해주고 있게 됩니다. 122조. 그 다음에 124조는 복대리인의 권한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가?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거, 본인. 본인을 대리하니까 이 대리 행위를 할 때 얘는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안 되고 병의 입장에서 본인이 갑이니까 우리 114조에서 뭐라 그랬어요? 대리 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병은 을이 아니라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 이 제3자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수수료 계약을 해놨어요. 수수료 계약. 수수료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을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병을 선임했을 때 갑이 병을 따로 불러가지고 수수료 계약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럼 갑을 사이에는 수수료 계약이 있어. 갑병 사이에는 수수료 계약이 없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이런 병이 하고요. 수수료는 내가 챙기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갑을 사이의 수수료 계약을 통하여 별도의 권리가 있다면 병, 복대리인은 갑하고 따로 계약을 안 했어도 너도 대리인과 똑같이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23조 2항의 취지가 됩니다. 자, 조문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이 복대리와 관련된 이 조문들 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이 있죠. 120조, 121조, 특히 2항, 123조. 잘 나와요. 조문 자체가 122조 요거. 그 책임은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제일 잘 나온 게 123조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또 누구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 조문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다. 예를 들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마치 계약이 체결된 것하고 똑같이 보고 복대리인도 본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3조 2항의 취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어려운 무권대리와 관련된 게 나와서 이 무권대리는 표현대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또 달리해서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